국민의 선택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특별 방송. 네, 미국의 주요 언론을 비롯한 외신들은 한국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초박빙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해외 언론들의 반응을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주요 언론들 이 한국 대선의 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관련 소식을 바로 전하더라고요. 네, 그랬죠. 출구조사 결과가 오늘 새벽 2시 30분쯤 발표되고 나서 네. 여러 미 주요 언론들 또 해외 언론들은 초박빙으로 치러진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역사적 접전이라고 일제히 실시간으로 타전했고요. 그리고 출구조사 발표 직후엔 승패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간 득표차가 0%대 포인트 차이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승패를 가리기 어려운 결과가 나온 만큼 그 결과는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주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대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워싱턴 포스트는 박빙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분열된 대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는 예. 이번에 한국 대선 라이브 페이지를 따로 운영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 뉴욕타임스.com에서 그 국제, 그러니까 월드뉴스를 클릭하면 그 탑 중앙에 라이브 업데이트라고 뜨고요. 그걸 클릭해 들어가면 개표 상황이 3줄 정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으로 이 한국 대선 관련 뉴스 제목들이 한 9개 정도 나열이 돼 있고 그 제목을 클릭해서 뉴스를 볼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 그 여러 뉴스들 중에 가장 위에 올라온 뉴스, 이 뉴욕타임스는 Race is a nail biter,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막판까지 승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에 싫어하는 사람들의 경쟁이다, 또 차악을 택하는 선거다라고 이번 대선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젊은 세대의 표에 주목을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2030 세대 유권자들에 관한 내용도 눈에 띕니다. 이 뉴욕타임스는 20대와 30대 유권자들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2를 차지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조사 결과 한국 2030 세대의 20에서 30% 정도가 투표하기 전에 선호하는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는 그 조사 결과 내용을 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 여러 의미들을 짚은 주요 언론들도 상당수 있었죠. 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는 한국 외교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권자들, 한국의 집값 상승, 또 취업난, 젠더 갈등 이런 국내 사안에 보다 주목했다고 짚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CNN 같은 경우엔 누가 당선되든 성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이번 대선이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대국의 5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저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대선 결과로 인한 외교적인 영향을 짚기도 했는데 이 미국과 동북아 아시아 정세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분석 역시 내놓았죠. 네, 블룸버그 통신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청와대에 매파가 복귀하는 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또 조 바이든 이 정부의 동맹 중심 공급망 정책 등에 더더욱 힘을 실어주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북한을 포용하려는 현 문재인 정부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중국 매체들은 어떻습니까? 관점이 좀 달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의식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첨예한 미중 갈등을 의식해서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 미국으로 치우치는 걸 경계했습니다. 관용 환구시보의 영문판이죠. 글로벌타임스는 오늘 사설에서 미국은 압력을 가하거나 이해관계를 약속하는 식으로 한국을 유인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는 한국을 동북아 지정학적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들겠다는 시도일 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대선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 나라가 또 이웃 나라 일본일 텐데 일본 언론들은 이번 대선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일본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냉각된 한일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교도통신은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될지 그게 최대 쟁점이라고 전하면서요. 두 후보 모두 한일 관계 개선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유연한 자세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밖에 또 두 후보의 경험 미숙을 지적한 그런 해외 언론들도 있었죠.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외교 현안을 다뤄본 경험이 좀 부족하다,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렇죠. 시각도 있었습니다. AP통신 두 후보 모두 주요한 외교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제 북한이 올해 들어서 벌써 9차례 미사일 발사하면서 도발 이어가는 그 상황과 연관지어 바라봤는데요. 이 외교 초보자인 당선인이 만만치 않은 현실에 직면했다는 점 잘 보여준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중요한 외교적 경험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과 이 미국의 갈등이 불거지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데 이들은 과거와 다른 입장을 내놓진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당선인이 마주할 과제까지 전한 보도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미 언론들과 해외 언론들은 한국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분열을 짚었습니다. 이런 분열을 치유하는 것 역시 당선인이 곧바로 마주할 과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비방전 또 스캔들로 얼룩졌다고 많은 외신들이 전했고요. 그리고 특히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양새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커진 그런 환멸을 치유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표가 88.4%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양 0.1%포인트가 또 이 격차가 줄어들어서 48.6%, 그리고 이재명 후보 47.8%로 0.8%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